자, 리스트를 뿌리시기 전에 이제 알러 창이 막 열려져 있는 거를 좀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 알러 때 있는 거를 이렇게 주석 처리 좀 해주시고요. 주석 처리. 여기 해당되는 것을 뭐 슬래시 알럿이 막 이렇게 써져 있는 걸 경고창 자꾸 나는 것 같아서 좀 그래서요. 그 콜백 함수에 해당되는 view.jsp에서 호출할 때에 펑션에서 요 알럿만 지금 뜨는 걸로 펑션 뒤에 이렇게 댓글 쓰기 완료 뭐 이렇게 요 알럿만 쓰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중간에 제가 데이터 확인차 하기 위해서 찍어 놓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데이터를 들어오면 데이터 확인 여기 있죠. 진행되는 데이터. 뭐 모델 진행 이것도 주석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리플라이 받아서 진행하면서 리플라이 찍었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듈 진행 이게 이제 요것도 계속 나오니까 요것도 이제 주석 처리해서 없애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처리. 근데 이런 것들 왜 찍죠? 실제적으로 그쪽으로 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찍죠. 아시겠죠? 그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제대로 수집을 하는지 그쪽으로 진행을 하는지 이걸 알려고 찍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자꾸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안 하고 나서 이제 이게 성선이면 안 돼요.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이쪽에 갔더니 이거 창 뜨는데 이쪽으로 가서 데이터가 이렇게 처리돼야 되는데 왜 안 되죠?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자바 쪽에서도 찍고 자바스크립트 쪽에서도 찍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게 다 성공하잖아요. 성공하면 콜백 함수를 실행하자 이렇게 썼잖아요. 콜백 함수에서 reply view.jsp죠. view.jsp에서 이제 콜백 함수가 view.jsp에서 넘겨주는 건데요. view.jsp 여기 있죠. 그 펑션에서 댓글 쓰세요. 뭐 댓글 그 완료했으니까 댓글을 알럿으로 이제 댓글 쓰기 완료라고 써주세요. 뭐 썼어요. 이렇게 탁 나오고요. 그 나오고 나서 뭘 하지? 이런 걸 이제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댓글 쓰기 완료를 했어요. 예, 댓글 쓰기 완료 이런 식으로 써줄게요. 댓글 쓰기 완료를 한 다음에 저희가 뭘 할 거냐면 이제 모달 창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좀 닫아야 돼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다시 세팅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넘버는 괜찮은데 컨텐트하고 라이트는 사용자가 또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쓰기가 완료됐으면 이제 여기서 석세스에서 완료가 됐으면 이런 것들은 지우자. 지울 때 어떻게 하지? 여기다가 이제 그 리플라이 이런 게 아니라요. 그 이쪽에 앞에 이제 이거 가져오자니까 가져와서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게터가 돼서 가져와서 이쪽에 집어넣자. 이게 되는데요. 세터는 여기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가져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쓰시면 돼요. 이게 쓰시면서 자, 쌍따옴표 2개 찍으면 돼요, 그냥. 쌍따옴표 2개. 찍으시면, 비우자. 지금 컨텐트하고 라이트를 비우자. 이런 뜻이 됩니다. 되셨나요? 여기는 이게 댓글 쓰기 완료를 닫은 다음에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순서를 바꿀까요? 다 닫고 나서, 여기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그 모달창 입력란을 비운다. 이거는데, 비운다. 비운다가 쌍따옴표 그냥 찍으세요.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 걸로 세팅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나요? 비우는 게 뭐 지울 수 있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세팅한다. 이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비운다라는 말은 이게 이거와 같은 거다.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세팅한다. 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자, 비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가로 열고 이제 모델창에 되는 게 샵. 모달창이 지금 모달창 전체에 해당이 되는 게 마이 모달이라고 아마 안 바꾸고 그냥 마이 모달이라고 썼을 거예요. 지금 현재 마이 모달이라고 썼죠. 그냥 안 바꾸시고 이해되시겠죠? 마이 모달이라고 썼기 때문에 여기도 마이 모달을 샵 다음에 마이 모달을 찾아요. 마이 모달 찾고 얘를 닫아요. 그러니까 마이 모달이라고 썼으니까 마이 모달을 점 다음에 그 모달 가로 열고 하이드 이렇게 숨기자 이렇게 하시면 닫힐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숨기자 하시면 닫힐 것 같고요.
되시겠죠? 닫혀서 사용하실 것 같고요. 그건 아니면 버튼에다가 저렇게 만들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DIV가 원래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얘를 이제 안 보이게 하는 거죠. 아시겠죠? 되셨나요? 모달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하이드를 집어넣으면 그 안 보이게 되고요. show를 집어넣으면 보이게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하이드를 이용해서 이제 안 보이게 하자.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공했을 때입니다. 성공하면 이제 밸류 값 세팅하고 실패했으면 그냥 모달 창이 열려져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내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를 이제 다시 데이터 한 개 다시 집어넣어 볼게요. 글보기에서 컨트롤 F12, F5 눌러서 새로 고침 하시고요. 글쓰기, 댓글 쓰기인데 댓글 쓰기를 이제 클릭하시면 여기다가 이제 그 이제 모달 처리를 했습니다. 모달 처리를 한 이제 댓글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신 다음에 등록 이렇게 클릭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댓글 쓰기가 완료됐다 확인 누르시면 이 창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그 댓글 쓰기를 클릭하면 이게 전부 다 비어져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닫기 처리를 해서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요 정도는 한 개, 요거 정도 이렇게 더 추가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이드를 먼저 하고 알럿이 나중에 하기를 하는데 여기 함수가 진행하는 속도가 알럿보다 훨씬 느려서 알럿이 먼저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쓰시면 모달창 입력란을 비우고요. 모달창을 안 보이게 해서 이거는 모달창을 닫는다 이거는 똑같은데 모달창 안 보이게 모달창 안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게 이제 닫기가 됩니다. 닫기를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그 토글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토글을 이용해서 쓰셔도 되는데 토글이라고 쓰시면 보이던 거는 안 보이고 안 보이는 거는 보이고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토글이라는 걸 쓰셔도 되는데 저희는 분명하게 닫는 거니까 하이드로 이렇게 써서 안 보이게 해서 이 창이 안 보이고 데이터도 다 지우고 되셨죠? 그래서 데이터 지우는 걸로 사용하십니다. 자, 이 정도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view.jsp에서 맨 끝에 이제 쓰기라고 돼 있으니까 자꾸 헷갈리는데 여기다 댓글 달기라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댓글 여기선 댓글 쓰기라고 썼는데 쓰기 버튼으로 나오지? 이건 타이틀이네요. 타이틀 말고 위에 클릭을 하면 삭제 수정 조회수 밑에 있죠? 클릭을 하면 여기 글쓰기로 되어 있네요. 댓글 쓰기로 댓글 쓰기보다는 댓글 달기가 좀 낫겠죠? 달기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 BT가 인포메이션이고 이게 그 클래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BT인데 이거 인포메이션이 지금 저는 이게 인포메이션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튼인데 그 LG가 라지란 뜻이죠. 큰 버튼. 아시겠죠? 그러니까 디폴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라지도 지우시고 보편적으로 쓰는 걸로 디폴트 정도 디폴트 듣겠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이거 파란색에 막 이렇게 큰 글자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댓글 쓰기. 오히려 스몰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스몰이 라지보다는 스몰 이렇게 써가지고 댓글 달기를 클릭하시면 댓글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댓글 달기 완성 뭐 이렇게 쓴 다음에 작성을 한 다음에 등록을 하면 이쪽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죠. 지금 다시 가져오자 이게 없습니다. 없으시고 그 이쪽에 이제 DB에서 찾아보시면 DB에서 새로 고침 해가지고 찾아보시면 댓글이 이렇게 달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 글번호는 다 동일한 글번호고요. 요 글번호에 해당되는 알넘버 댓글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가져오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글번호와 함께 넘기는 것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해당되는 것을 이제 가져오도록 만들었고요. 그 첫 번째 이제 그 글 쓰기에 대한 것은 이제 대충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 글 리스트를 가져와서 여기다 뿌려야 돼요. 그러려면은 저희가 뭐 인크리즈 이건 필요 인크리즈는 현재 이거 게시판이니까 URL이 아니죠. 지금 아작스 URL이 아닙니다. 보고 계시는 거는. 자, 이제 그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가져오는 걸 쓰기 위해서 가져오는 컨트롤러를 한 개 만들어야 되겠죠. 거기에 리플라이 컨트롤러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리플라이 컨트롤러가 있으시고요.
리플라이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글쓰기는 돼 있는데 글 리스트에 해당되는 게 없죠. 그래서 글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글 쓰기에 해당되는 글 리스트에 해당되는 컨트롤을 한번 만들어 보자. 되시겠죠? 그 메소드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부터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쓰기를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글쓰기 댓글 쓰기를 그대로 복사해서 그 댓글 리스트로 바꿔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쓰기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요. 밑으로 내려주세요.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이렇게.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복사 붙여넣기. 메소드 같은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류 나겠죠? 자, 이제부터 합니다. 자, 위에 이제 그 헤더 부분 그 리스폰스 엔티티로 처리를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아작스 리플라이 라이트.2가 아니라 리스트.2로 바꾸면 되겠죠? 리스트.2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되고, 그 받는 데이터는 그 페이지 오브젝트가 있으시니까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어플라이 제이손 데이터 그냥 받으시면 되겠네요. 제이손 데이터 안에 슬쩍 넘버도 집어넣어서 얘가 받아지는지 안 받아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턴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면 그 리턴돼서 사용하시는 것은 두 가지를 리턴할 겁니다. 두 가지 리턴할 건데, 그 제이손 데이터로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 받아올 때 보시면 제이손 데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이손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는 이제 XML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되셨죠? 그럼 리턴 되는 게 JSON이라고만 쓰시면 안 되거든요. media type JSON 뭐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그 UTF-8 JSON 뭐 이렇게 쓰시면 안 돼서, 여러 개일 경우에는 이제 중괄호 열고 중괄호 꼴 쓴다. 이렇게 해서 이꼴 다음에요. 중괄호 열고 요것도 쓰고 콤마 그다음 뭐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합니다. 중괄호 열고 중괄호 꼴로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메디아 타입 때문에 그 맨 처음에 JSON은 메디아 타입 점 쓰시고 그 다음에 뭐 지운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여기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그 395페이지 보시면 395페이지 어플리케이션 XML 밸류라는 게 있습니다. XML 어플리케이션 XML 밸류 그냥 똑같은 거 쓰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XML이 있는데 그냥 어플리케이션 XML 밸류로 이렇게 이제 한 개 보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메디아 타입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메디아 타입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메디아 타입입니다. 점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번엔 JSON입니다. JSON 어플리케이션 JSON UTF-8 밸류 UTF-8로 데이터를 보낼 거다. 아시겠죠? 근데 JSON 데이터입니다. 되셨나요? 쓸 거예요. 이게 지금 리턴해주는 데이터 타입이거든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근데 받는 쪽에서는 XML이나 JSON으로 받아요. JSON으로. 보내는 사람은 오브젝트를 보내면 돼요. 오브젝트. 이해되시겠죠? 오브젝트를 저희가 이제 리스폰스 엔티티에다 담아가지고 이쪽에 리스폰스 엔티티에다가 오브젝트를 담아서 이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를 지금 이제 전제 저희가 그 두 가지 데이터를 이렇게 그 해가지고 담으셔서 보내셔야 되는데, 첫 번째 데이터는 이제 그 리스트 객체입니다. 리스트 객체. 두 번째 데이터는 페이지 오브젝트입니다. 저희가 그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것도 그 담아가지고 그 클릭을 하시면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안 담으시면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것을 넘겨받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런데 이제 그냥 첫 번째는 그냥 리스트를 일단 보내보고요. 이쪽에 리스폰스 엔티티인데 리스트 객체고 리스트를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누르면 자바의 유틸의 리스트입니다. 이가 나오는데 여기는 리플라이 부요가 담겨져 있겠죠. 리플라이 부요가 담겨져 있는 이런 이제 그 엔티티를 한 개 만들어서 보낼 거고요. 여기다가는 이제 리스트 메소드고요. 리스트 데이터 받는 거가 있는데, 데이터 받는 거는 첫 번째는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입니다. 부요가 아니죠. 부요가 아니라 페이지 오브젝트를 받아야 되고요. 그 메소드는 리스트 메소드고 페이지 오브젝트 받고요. 콤마 치시고요.
페이지 대문자 페이지 오브젝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소문자 페이지 오브젝트 변수 선언해드리죠. 그 다음에 골뱅이 다시 이제 그 제이슨 데이터를 문자로 만들어서 보낼 거기 때문에 리퀘스트 바디 뭐 이렇게 또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int 지금 받아야 되는 게 페이지 말고 그 넘버를 받아야 되죠. 글번호 아시겠죠? 글번호에 해당되는 두 가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페이지 오브젝트에는 그 넘버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페이지 오브젝트를 클릭하시면 이쪽에 보시면 넘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 미치척하고 아무데나 이제 저희가 넘버를 넣을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하기엔 좀 그렇고요. 그래서 페이지 오브젝트는 그 넘버를 집어넣는 게 없어서 따로 받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받아온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출력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페이지 오브젝트 출력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넘버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넘버 페이지 오브젝트뿐만 아니라 넘버도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보시고요. 됐죠? 예, 하시고요. 그 리턴 타입에 지금 현재 저희가 뭘 받느냐면 이 리스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렇게 집어넣고요. 페이지 오브젝트 집어넣어서 사용하고요. 그 요게 타입이 틀리거든요. 네, 리스트로 해서 리스트 객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스트 타입을 만드시고 자바 유틸에 여기 안에는 이제 리플라이 부요가 들어가 있고요. 리스트 메소드 이렇게 리스트 변수에다 담는다. 이 정도 쓰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리스트를 한번 찍어 보시면 여기 이제 인포에서 결과에 해당되는 리스트를 한번 찍어 보시려면 데이터가 잘 나왔나? 찍어 보시면 이제 리스트 이렇게 사용하시고 여기다 리스트를 이렇게 찍어 보시면 됩니다. 리스트를 찍어 보시고요. 됐죠? 리스트에는 뭐 얘가 1이다 2다 이런 게 없습니다. 리스트가 널만 아니면은 되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가져와졌을 때에 뭐 데이터가 없다 있다 뭐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 데이터가 없으면 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 이런 거를 쓰시려면 이거는 쓰겠습니다. 이런 걸 쓰시려면 리스트에 해당되는 게 리스트 점 쓰시면 리스트의 사이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이즈가 있는데 사이즈가 뭐 0보다 크면은 0보다 큰 경우에는 얘를 이제 데이터를 받아옵니다.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도록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쭉 그냥 받아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뭐 그 success write 이게 아니라 이거 스트링이 아닙니다. 여기 리스트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거 스트링은 지우시면 되겠고요. 지우시면 위에 거랑 똑같이 사용을 한다고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리스트를 앞에 데이터는 리스트를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고요. 뒤 데이터는 이제 OK라고 쓰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게 요 위에 있는 요 리스트하고 타입이 같아야 되고 요 타입이 같은 거를 여기다가 선언해서 그냥 여기다 집어넣었죠. 여기에 리스트를 가져올 때 요거 여기다 담는 거죠. 그러니까 타입이 같도록 전부 다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요 꺽쇠 표시 비웠는데 요거 대신에 요거를 그대로 집어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앞에 선언된 거를 그대로 쓰려면 비워 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비워서 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리턴 타입이 리스트로 이제 리턴 타입을 하는데 얘가 뭘로 받느냐? 받는 쪽에서는 1번 제이슨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제이슨 XML일 수도 있어요. 제이슨일 수도 있고 XML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거는 이제 좀 붙이기가 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그 URL이 .do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URL 자체가 reply list .do로 쓰고 있어서 .do가 확장면처럼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json, .xml 이렇게 뒤에다 더 붙이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스트 쪽에 보시면 서비스 쪽에서 이제 서비스 인풀을 한번 가보시면 리플라이 서비스 인풀 리스트를 지금 처리를 안 했죠. 지금 널입니다. 그냥 널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오류가 나게 돼 있죠. 이해되시겠죠? 오류가 나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매퍼를 이용해서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점 리스트 메소드 하시면서 페이지 오브젝트를 넘겨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페이지는 어, 페이지 오브젝트하고 글번호도 같이 넘기게 되네요. 글번호도 같이 넘기게 되는데 페이지 오브젝트뿐만 아니라 글번호도 같이 넘기게 되군요. 그죠? 그래야 이제 웨어 문장에서 그 글번호에 해당되는 댓글을 가져오죠. 맞죠? 됐나요? 글번호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이게 할 텐데 그 전에 요거 뭐가 찍히는지 데이터가 넘어가서 뭐가 찍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찍히는지 한번 테스팅 요거요. 여기 로그가 어떻게 데이터가 잘 넘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죠. 그죠? 됐죠? 확인하시기 때문에 잘 넘어가는지 확인하시고 그 인풀에는 그냥 널 이렇게 리스트인데 그냥 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그 서비스부터는 처리를 안 한 걸로 그 이쪽에 웹 쪽에서 컨트롤러 쪽으로 데이터가 넘어오는지만 확인하는 거예요. 되셨죠? 됐죠? 그러니까 리스트에서는 이게 사이즈가 0이냐? 그러면 리스트가 널이 되겠네요. 이게 여기 서비스에서 리스트가 없기 때문에 널이 넘어와서 널이 넘어와서 이게 쓰기 때문에 리스트는 지금 현재 널이 되겠네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걸로.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조건에다가 이제 한 개 더 붙여줘야 되죠. 그 리스트가 그 널이 아니어야 돼요. 느낌표 이꼬로 널이 아니다. 널이 아니고 n 두 개 쓰세요. n 그 여기 앞에 게 폴스면 뒤로 가지 않습니다. 널이 아닐 때만 이쪽으로 가죠. 그게 이제 두 개짜리죠. 그래서 스마트와 엔드 연산자 썼고요. 리스트에서 널이 아니면 이제 이거를 실행하는데 지금 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거 실행할 거야. 했죠? 에러가 납니다. 되셨나요? 에러가 나도록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 데이터가 제대로 넘어오는지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거와 넘버가 제대로 넘어와서 받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은 써놨다. 같은 방식으로 쓸 겁니다. view.jsp 가서 이제 웹쪽에서 이쪽으로 넘기게 되죠. 되시겠죠? view.jsp 갑니다. view.jsp 가시고요. 자,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겠죠. 데이터 수집 이제 위에 그 번호는 여기 넘버라고 돼 있으니까 넘버 넘기셔야 되고 페이지 오브젝트는 안 넘기면은 이제 그냥 디폴트 값 되겠죠. 디폴트 값. 이해되시겠죠? 디폴트 값이 돼서 그냥 1부터 10까지 이렇게 세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넘겨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쪽에 보시면 그 맨 처음에 데이터를 클릭을 하면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클릭을 안 하면은 데이터 수집을 안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넘버 부분은 글번호는 넘기셔야 돼요. 글번호에 해당되는 걸 넘겨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는 뭐 그냥 기본값으로 페이지 오브젝트가 기본값으로 세팅되니까 그냥 내비두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맨 처음에 아무 짓도 안 해도 댓글은 불러와야 되죠. 댓글 리스트가 뿌려져야 되잖아요. 글보기에서. 이쪽에 저희가 이 화면에서 게시판 글보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게시판 글보기 어디였냐? 게시판 글보기를 하고 있다. 있죠? 게시판 글보기를 하고 있다. 여기 댓글 리스트가 이렇게 나와야 한다. 이건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네? 예, 리스트가 그냥 나와야 한다. 이건 아시죠? 그래서 맨 처음에 아무 짓도 안 해도 글보기 하면서 아작스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 처리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아작스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이제 그 페이지 오브젝트 뭐 이런 거 데이터들 이렇게 해서 넘겨 하셔야 되는데 그 reply.js 가보시면 js 리턴 해가지고 사용하시는데 add가 있어요. 그다음에 add가 있는데 add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add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어야 돼요. 콤마 지금 이제 뭐 리스트는 없는데 리스트 이꼬르 땡땡 리스트 뭐 이렇게 써요.
그 앞에 있는 리스트는 키고요. 뒤에 있는 리스트가 변수예요. 변수에다가 그냥 값도 담을 수 있지만 메소드를 담을 수 있어요. 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리스트를 좀 위로 할게요. 리스트 위로 하고 콤마를 뒤에 여기 리스트 뒤에다 찍고 애드는 리스트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그 함수를 또 만드는 거죠. 리스트를 가져오는 함수를 펑션 해가지고 뭐 리플라이 서비스 말고 펑션 애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댓글 쓰기 이제 함수입니다. 이제 댓글 쓰기 함수에 대해서 댓글 쓰기 함수를 정의해서 넣는 거고요. 그러면 얘를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를 해서 그 리턴 바로 전까지요. 리턴에서 바로 전까지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이제 쓸 건데요. 함수 이름이 같으면 두 번 들어갑니다. 여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두 번 들어가요. 그래서 댓글 리스트에 대한 댓글 리스트 함수를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리스트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뭐 리스트라고 쓰시면 돼요. 리스트라고 쓰시면 되고요. 불러올 때 사용하시는 걸 여기다 쓰시는데 그 불러올 때 쓰는 것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여기 리플라이 객체는 아니고 그 번호, 글 번호하고 페이지 정보 이런 게 필요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페이지 정보니까 뭐 페이지 인포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여기 리플라이 페이지 인포 그냥 페이지 인포로 쓰시죠. 넘길 때. 그리고 콜백 함수로 작성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그 페이지 오브젝트가 제대로 넘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알록 같은 거 이렇게 쓰시고요. 댓글 리스트 처리를 진행할 건데 리스트 처리를 진행할 건데 이쪽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리스트 처리 항상 이제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먼저 실행이 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자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페이지 인포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는 거죠. 출력을 해서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아작스 처리입니다. 아작스 URL인데 아작스 리플라이 라이트가 아니라 리스트.to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리스트.to가 됩니다. 이렇게 리스트.to 포스트 방식이 아니라 겟 방식이죠. 겟 되셨나요? 포스트 방식이 아니라 겟 방식이고요. 그 데이터 보내는 데이터는 페이지 인포예요. 페이지 인포를 보낼 거고요. 페이지 인포에 데이터는 리플라이가 아니라 페이지 인포를 이렇게 보낼 거다. 데이터 형식은 JSON 형식이에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JSON이고 캐릭터 UTF-8이고 이렇게 쓸 거예요.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하면 이제 그 데이터를 한번 찍어봐야 되겠죠. 얘가 JSON 오브젝트로 이제 넘어올 거예요. 리절트가 나오고 스테투스가 나오고 XML이 나와요. 그리고 콜백 함수가 나오는데 콜백 함수는 이제 그 리스트에다 뿌리자 이런 거를 이제 쓰셔야 돼요. 리스트에다 뿌리자 콜백 함수를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리절트나 이제 스테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알럿을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출력을 해보시면 스테투스 출력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에러가 났을 때도 출력을 한번 해보시고 되셨나요? 그 리절트를 그냥 찍었는데요. 그냥 찍었는데 콜백 함수는 아직 안 만들었어요. 그 view.jsp 있죠. 이게 댓글 리스트 함수에 해당되는 것을 함께 만들었고요. 아작스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아작스 형식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아작스고요. URL이 리스트. 그 reply list.to고요. 겟방식으로 데이터를 보낼 거고요. 아시겠죠? 겟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get으로 쓰셔야 될 거예요. 페이지 인포라는 걸 함께 만들어 가지고 넘길 거예요. JSON 형식인데 페이지 인포 안에 JSON 형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중괄호 열고 이렇게 중괄호 닫고 아시겠죠? 그래서 페이지, 퍼 페이지 넘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넘겨요. 아시겠죠? 퍼 페이지 넘버나 그 다음에 이제 글 번호에 해당되는 것을 같이 넘겨요. 그래서 글 번호도 같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자바 쪽으로 잘 넘어가냐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JSP 가요. view.jsp 가시면 그 클릭을 안 하더라도 클릭 이벤트가 없더라도 뭐래요? 그 데이터 수집을 하고 바로 이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 그 모듈 뭐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그 아래다가 그 맨 처음에 내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 댓글 리스트는 이벤트가 없더라도 뿌려야 해요. 뿌려야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조건 뿌려줘야 돼요. 되셨나요? 근데 이거 나중에도 이제
그 댓글 쓰기가 되면 다시 리스트 불러와서 뿌려야 되고 뭐 이 다른 거에도 또 뿌려야 되고 이렇게 계속 뿌려야 돼요.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메소드로 함수로 만들어 두면 되게 편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뭐 get list 뭐 이렇게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함수를 한 개 만들고요. 걔를 호출해요. 그러니까 펑션 이렇게 한 개 만들고요. 여기다가 펑크션 대소문자 구별하시고요. 펑션 뭐 get list 뭐 이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만드시고요. 가려고 갈 거 있어야 되겠죠? 중괄호 열고 엔터 이렇게 해서 get list에 해당되는 것을 한 개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이제 그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이쪽에다가 클릭을 하면 그 파라미터 변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클릭을 하면 이거를 이제 페이지 번호를 받으시면 좋으세요. 나머지는 이제 그냥 이렇게 수집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퍼 페이지 넘버, 페이지 넘버 이런 것들 있는데 페이지 넘버를 여기다가 한 개 받을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페이지 뭐 이렇게 해서 한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없으면 페이지가 널이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쓰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페이지가 여기 그 기본 페이지 처리를 하겠습니다. 기본 페이지 처리를 하시는데 if 문장을 두고 if 페이지 이렇게 쓰시는데 페이지가 느낌표 없으면 이런 얘기고요. 페이지에다가 1을 집어넣자 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이 정도 이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get 리스트에서 리스트를 가져올 때 저희가 그 리스트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 메소드를 호출해야 되겠죠. 서비스.list 해가지고 호출해야 되는데 그 전에 데이터를 좀 수집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 수집을 하겠습니다. 데이터 수집. 데이터 수집은 그냥 이제 그 저희가 페이지 인포라는 변수를 함께 만들고요. var 만들어 주시고 예 JSON 오브젝트입니다. 그럼 이제 페이지 인포 점 쓰시고 페이지를 이렇게 해서 페이지에다가 페이지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걸로. 얘는 그냥 페이지고요. 얘는 페이지 인포 안에 있는 페이지예요. 되셨나요? 서로 구분이 됩니다. 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구분이 되니까 서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정도 이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세미콜론 찍어야 됩니다. 세미콜론 찍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되겠죠? 그 페이지를 가져오고, 퍼 페이지 넘버 이런 거 꼭 넘겨야 되나? 퍼 페이지 넘버. 안 넘기셔도 상관없어요. 10개 이상 뭘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10개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번호 페이지 인포 점 넘버 이렇게 해서 넘버를 가져오시는데 넘버는 이제 달러 가로 열고 쌍따블 찍고 샵 넘버 지금 넘버가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td 안에 지금 넘버를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전에도 넘버를 이렇게 잡아낸 거죠. 되시겠죠? 거기 안에 있는 텍스트 그래서 넘버 점 텍스트 이렇게 해서 데이터 수집을 해요. 점 이제 텍스트를 가져오자 이렇게 해서 수집을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얘는 이제 숫자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문자로 넘기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넘어가는 거는 다 똑같으니까 아시겠죠? 문자열로 변경이 돼서 다시 이제 걔를 숫자로 변경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넘버하고 그 페이지하고 이제 넘버를 저희가 좀 했고요. 페이지 오브젝트에 페이지만 딸랑이 있다 아시겠죠? 그 퍼페이지 넘버는 10으로 계속 세팅될 거예요. 세팅되고 그 다음에 퍼페이지 넘버도 하려면 퍼페이지 넘버를 다른 숫자로 세팅하시면 돼요. 아시죠? 세팅하시면 되는데 지금 10으로 그냥 쓸 거고요. 자, 이렇게 작성이 됐으면 그 페이지 인포 넘버 그 다음에 이렇게 쓰시고 요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 이 아작스를 넘겨서 여기 reply js 이쪽으로 보내는 거죠. 리스트 해가지고 페이지 인포와 콜백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쓰셨으면 실제적으로 이제 그 이 아작스 처리를 아작스 객체 호출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죠. 처리를 해서 사용하는 걸로 쓰시면 되겠고요. 이쪽에 썼던 거는 여기 보시면 이름이 reply 서비스입니다. reply 서비스 점 리스트 되셨나요? 이 리스트는 여기 밑에 있는 리턴하는 리스트입니다. 여기 리턴할 때 사용되는 이 리스트입니다. 되시겠죠? 요 키에 해당되는 거라서. 그래서 reply 서비스 점 리스트 이렇게 쓰는 겁니다. reply 서비스 점 리스트. 그다음에 이제 b.jsp에서 다 수집이 됐으니까 저희가 reply service 점 리스트 메소드로 호출하면서 수집한 페이지 인포를 넘길 때 JSON 점 스트링 p p 가로 열고 여기다 이제 페이지 인포를 넘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함수 콤마 다음에 함수 펑션이라고 쓰셔야 되겠죠. 펑션 쓰시면서 함수는 펑크션 가로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이거 좀 처리해 주세요. 뭐 알럿 정도 하면 되겠죠. 알럿. 그래서 성공했을 때에 쓰는 거니까 리스트 가져오기 성공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안 쓰셔도 돼요. 그 이건 나중에 이제 리스트 가져오기 성공. 이거는 그냥 그 확인하기 위해서 쓴 거고요. 나중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처리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쓰셔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성이 되셨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수집을 바로 이제 새로 고침을 하면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새로 고침을 하면 넘어가서 펑션 쪽에서 리스트하기 성공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쪽에 가야 되는데 성공은 아니고 에러가 나올 거예요. 현재 에러가 나오도록 처리를 했어요.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그 URL은 가야 돼요. 갯방식이죠. 컨트롤러 가서 다시 보시는 거죠. 컨트롤러. 자, 갑니다. 컨트롤러인데 리스트예요. 댓글 쓰기가 아니라 댓글 리스트. 여기 리스트라고 써놨죠? 리스트라고 이렇게 써놔서 요게 댓글 리스트 계속 쓰기가 아니라 댓글 리스트에 해당되는 거고요. 리스트. 해당되는 거 매핑은 아작스 슬래시 리플라이 리스트 점 2인데 갯방식이죠. 포스트가 아니라. 그럼 요걸 get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매핑돼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임포트 되시겠죠? 임포트해서 해야 얘가 받을 수 있죠. 되셨나요? 예, 갯방식으로 썼습니다. 예, 되셨고요. 그 나중에는 이제 몇 가지 할 게 더 있긴 하겠지만 일단 이 정도에서 한번 길게 느려뜨려서 썼습니다. 서버는 시절로 도는 것 같고요. 이제 그 글보기에서 새로 고침을 하면 얘가 그 오류 났다 이렇게 떠야 되는데 안 떴어요. 이런 컨트롤 F 안 떴어요. 알롯도 안 뜨고 F12 누릅니다. 오류가 나고 있죠. failed 뭐 with status jQuery 1번째 줄에서 오류가 나는데 세 가지 오류가 났어요. 두 가지는 failed load source with jQuery가 오류가 났어요. 이게 뭐지? 로컬호스트에 왜 jQuery가 들어갔지? 로컬호스트 JS의 jQuery가 어디서 난 거지? 이런 예, 요 뒤에 거는 이제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